엄마, 재수 씨가 애 낳았다고 새 차 뽑아주셨어요?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왜? 그리고 조리원 비용 500만 원 주셨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고작 300만 원밖에 안 주셨잖아요. 왜 서운하게 차별을 하세요? 심지어 저희는 이번이 둘째인데. 와이프가 엄마한테 진짜 섭섭하대요. 며느님께서 섭섭하시대? 그게 왜 서운하실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애초에 남이 출산했다고 돈 주는 사람도 있니? 남이라뇨.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저희 애라도 좀 봐주세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며느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 봐주는 것도 벅차요. 이 상황에서 남의 애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어머님, 자꾸 왜 남의 애라고 하세요?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며느님이 낳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제 손주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손자한테 쓸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김 씨에게는 아들이 둘, 그래서 며느리도 둘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명은 김 씨에게 가족이었고 한 명은 남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었고 며느리들이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김 씨는 며느리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남일 뿐이라 못을 받고 시댁의 발길을 끊었던 큰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남처럼 대했고 살갑게 굴며 먼저 다가오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정말 딸처럼 대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시댁을 무시하고 연을 끄는 것처럼 살던 큰 며느리는 벼랑간 갑자기 며느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며느리와 자기를 왜 차별하냐며 따지러 찾아왔길래 김 씨는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었어요. 뒤늦게 큰 며느리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둘과 막둥이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 아들은 일찌감치 결혼을 했죠. 먼저 큰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몰랐지만 처음으로 집에 들어온 며느리를 보며 왠지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설레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큰 며느리와는 잘 지낼 수 없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큰오빠 잘 살고 있을까?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돼? 아직 집들이도 안 했잖아. 집에 놀러 가자고? 초대도 안 했는데 그건 좀. 아들이 결혼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김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집들이를 한다고 말만 하던 큰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초대한다는 말이 없었죠. 아직 사람들 초대할 준비가 안 된 거겠지. 일단 먼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 그럼 새언니 힘들지 않게 우리가 음식들 다 준비해서 가면 되잖아. 너가 한번 큰오빠한테 물어봐.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김 씨도 똑같았기에 딸에게 한번 물어보라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뜻밖의 반응을 전했어요. 엄마, 오빠 집엔 못 갈 것 같아. 왜?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대?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딸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어제 오빠한테 집들이 안 하냐고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싶다 말했거든. 그런데 새언니랑 상의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 방금 전화 와서 둘이 싸웠다고 하네. 싸워? 왜? 난 모르지. 새언니가 시댁 식구들 부르기 싫다고 화를 냈나 봐. 오빠가 자세하게는 말을 안 해줬어. 근데 오빠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던데. 괜히 우리 때문에 싸웠다는 소리야? 그런가 봐. 어쩐지 집들이 한다는 소식이 없더니. 집에 언제 초대하냐는 질문 하나 때문에 아들 부부가 크게 다툰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초대한 적 없는데 걱정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김 씨의 식구들이 며느리한테 무슨 잘못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와는 결혼식 이후로는 얼굴도 본 적 없었고 전화 통화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가 궁금한 것이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에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아들의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거의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 이후로 며느리가 시댁을 멀리하는 만큼 김 씨 역시도 아들 부부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집들이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 김 씨의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본인이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번 아버지 생신에 올 거야? 가야죠. 그런데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며느리가 바빠? 아니, 그건 아니고요. 큰아들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시댁 모임에 오기 싫어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래, 너 혼자라도 와.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생일 당일날 축하드린다는 짧은 메시지 한 통이 왔을 뿐이에요. 가족 행사가 있어도 며느리는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댁 식구들 자체가 싫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이유를 물어도 뾰족한 답변이 없었으니 계속 신경을 쓰는 김 씨만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김 씨 가족이 모일 때는 당연히 첫째 며느리가 온다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할 때가 되면 시어머니인 김 씨를 먼저 찾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 큰 아들을 통해서였어요. 선영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저번 주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산부인과 다녀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진짜 축하한다. 첫 손주 소식에 김 씨도 들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손주는 손주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했죠. 네, 그런데 선영이가 가고 싶은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지금부터 예약을 미리 해야 하나 봐요. 벌써? 이제 임신 소식 들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곳으로 예약해줘라. 초산이면 훨씬 힘들 거야. 근데 엄마, 원래 산후조리원 비용은 시댁에서 내준다고 하던데.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김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뭐? 선영이가 그래? 네, 선영이 친구들도 다들 시댁에서 조리원 비용 내줬다 하더라고요. 시댁이라면 질색을 하면서 당당하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달라는 걸 보면 김 씨를 완전 호구로 아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 생일에는 문자 하나 겨우 보내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건 따박따박 다 챙기려고 하는 그 심보가 고약하게 느껴졌죠.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 보겠다 하고 아들의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 평생 인연 끊자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인연을 끊어도 지금이랑 뭐가 달라져? 어차피 얼굴 못 보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임신했을 때 서운하게 하면 평생 기억한다잖아. 조카도 곧 태어나는데 새언니 성격에 손주도 안 보여준다고 할지 몰라. 딸도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역시 그냥 해주라고 말했죠. 아무래도 첫 손주인 만큼 애틋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3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김 씨도 딸이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임신했을 때 시댁이 서운하게 하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았습니다. 돈을 보내주고 나니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은 큰아들에게 며느리 몸보신 시켜줄 테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뭐 하냐? 안 바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 선영이 몸보신 좀 시켜줄게. 원래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지.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도 며느리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같이 저녁 먹자는 소리를 하고 몇 시간 뒤에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닌 김 씨에게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엄밀히 말해서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서로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그 문자를 확인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도 김 씨의 핸드폰의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죠. 표정만 봐도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도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남처럼 살길 원하면 진짜 남처럼 대해주겠다고 말이죠. 그 뒤로 며느리에게 일절 토를 달지 않았고 알았다고만 짧게 답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 씨의 마음까지 편해진 건 아니었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김 씨 식구들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김 씨의 생일이건 어떤 날이건 간에 말이죠. 어떤 소식이 있더라도 아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쭉 큰 며느리만 봐왔던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작은 며느리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살갑고 착한지, 어떨 때는 김 씨의 딸보다도 더 살뜰하게 김 씨의 가족을 챙겼어요. 너 이번에는 혼자 올 거지? 작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이 찾아왔고 김 씨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선영이가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힘든가 봐요. 임신을 하기 전부터도 큰 며느리는 시댁에 올 때마다 늘 죽상이었어요. 김 씨도 굳이 임신한 며느리를 억지로 오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에 처음 맞는 명절인데도 큰 며느리는 오고 싶지 않아 했죠. 그래서 김 씨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남인데 우리 집에 뭐하러 오겠어? 며느님 뜻대로 하시라고 해. 네, 엄마 지금 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남으로 대해달라고 하잖니. 아무튼 알겠다. 남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 뭐. 아들은 당황했지만 김 씨는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정말 큰아들이 혼자 찾아왔어도 김 씨는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남편도 딸도 큰 며느리가 왜 안 오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죠. 어머님 이거 간 좀 한번 봐주세요. 아무래도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죠? 아이고, 그거 내가 하면 되는데 그냥 TV 보고 있으라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집에서 전도 많이 부쳐봐서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 여러모로 많은 비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도 큰 며느리를 겪었기 때문에 작은 며느리에게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작은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죠.
어머님, 저는 친정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할게요. 저한테 딸처럼 대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며느리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이 아니라 평소에도 집에 자주 놀러 왔고, 김 씨가 만든 음식은 뭐든 맛있다고 해주니 반찬까지 더 만들어 챙겨주고 싶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을 때도 작은 며느리는 자기가 먼저 김 씨 부부를 모시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딸과도 잘 지냈기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뒤로는 집안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가장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 큰아들이었어요. 신경 안 쓰는 척해도 작은 며느리와 나머지 식구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예전에 큰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김 씨가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일찍 올 테니까 혼자 일 시작하지 마세요. 김 씨는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돕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작은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한 식구가 되어갔죠. 얼마 후에 큰 며느리는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김 씨 부부는 가지 않았어요. 애초에 오라는 말도 없었으니 오지 말라는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 전화는 아들이 받았어요. 며느님 몸은 좀 괜찮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아빠 된 거 축하한다. 감사해요. 지금 아기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 뒤로 한동안 김 씨는 아이를 사진으로만 봐야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한번 아이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역시나 거절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기가 빨랐던 건가 싶어 1달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도 역시나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진짜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조카 한번 보고 싶은데. 딸도 새로 태어난 조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딸이 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한번 찾아가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아기만 보고 올게. 미안해. 당분간 외부인은 집에 부르지 않기로 했어. 외부인? 어차피 아이 낳기 전에도 한 번도 초대 안 했잖아. 아니, 그건 그렇지만 아기가 워낙 면역력이 약하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럴 생각인데? 새언니가 싫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진짜 오빠도 너무한 거 아냐? 산후조리원 가야 한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집에 장모님도 계셔서 불편할 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부를게. 뭐? 장모는 부르면서 왜 우리 식구는 안 되는데? 전화기를 붙들고 열을 내는 딸을 김 씨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전화기를 빼서 말했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인지는 잘 알았다? 며느님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뭐 한다고 가겠니? 푹 쉬라고 해라. 그리고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첫째 며느리처럼 손주 역시도 없는 셈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에 작은 내외가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다음 주 수요일에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평일에는 오기 힘드니까 오늘 생일상 차려드리려고요. 아직 생일이 며칠 남아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 생일상을 차려준다며 장을 가득 봐왔습니다. 아니,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해드려야죠. 다음엔 이렇게 못 챙겨드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뭐긴요. 제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죠.
작은 며느리가 준 박스에 포장을 뜯어보니 달팽이 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번에 주름 많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제가 백화점 다 뒤져서 제일 좋은 걸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옆에서 작은 아들도 며느리가 며칠 동안 검색해서 제일 평가가 좋은 제품을 찾았다며 웃었습니다. 비싼 물건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쇼핑을 하다가 어머님, 아버님 혹은 신우 생각이 났다면서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것들을 많이 사다가 선물해 주었어요. 정말 내 딸보다 더 딸처럼 구니까 김 씨가 작은 며느리를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참 뒤 큰아들이 혼자 손주를 보여주겠다며 데려왔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처음엔 반가웠던 마음도 금세 식어버렸고 내 아들의 자식이니 예뻐야 정상이었지만 전혀 큰 손주에겐 마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초기에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육아용품을 사주기도 했고 영양제를 사서 보내는 등 마치 내 딸이 임신을 한 것처럼 챙기게 되더라고요. 가끔 아이를 데려오던 큰아들은 점점 김씨 가족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지자 자기도 발걸음을 점차 줄였어요. 그리고 둘째가 출산을 하기 전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500만 원을 보냈고 김씨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며느리도 차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3,500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부부는 정말 물심양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저 복직하면 건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는 출산 휴가를 1년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사돈은 지방에 살고 자주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김 씨가 돕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 당연하지. 김 씨는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 없이 흔쾌히 작은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며느리가 회사에 복직한 뒤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김 씨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야? 건우 봐주셨잖아요. 겨우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로 100만 원이 들어있었고 김 씨가 돈 받으려 한 일이 아니라고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며느리는 한사코 받으라고 주머니에 넣어주었어요.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부탁을 못 드려요. 제발 편하게 받아주세요. 내가 내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받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5만 원짜리 4장만 꺼내고 나머지는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난 딱 이거만 받으면 된다. 돈 벌려고 자식도 떼놓고 회사 다니는데 100만 원씩 나한테 주면 무슨 소용이야. 딱 20만 원만 줘.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김 씨도 더는 양보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김 씨의 진심에 감사했어요. 나이 들어 아이 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고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둘째 가지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드디어 생겼어요. 그러냐? 축하한다. 큰아들은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자주 볼 수도 없는 손주가 하나 있던 둘이 있던 무슨 차이인지 실감도 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둘째가 생긴 건 즐거운 일이지만 둘을 키우기엔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자꾸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해줄 말도 없었고
않았고 그냥 그러냐고 공감하는 척 할 뿐이었죠.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 김 씨에게 둘째가 태어나면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몸 풀리는 대로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데 김 씨는 이런 제하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죠.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뒤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까지 얼굴을 비추었죠.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웬일이야? 엄마, 재수 씨가 애 낳았다고 새 차 뽑아주셨어요?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그건 왜? 그리고 조리원 비용 500만 원 주셨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고작 300만 원밖에 안 주셨잖아요. 왜 서운하게 차별을 하세요? 심지어 저희는 이번이 둘째인데. 와이프가 엄마한테 진짜 섭섭하대요. 아들의 말에 뒤에 있던 며느리도 김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며느님께서 섭섭하시대? 그게 왜 서운하실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애초에 남이 출산했다고 돈 주는 사람도 있니? 남이라뇨.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그럼 저희 애라도 좀 봐주세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며느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 봐주는 것도 벅차요. 이 상황에서 남의 애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어머님 자꾸 왜 남의 애라고 하세요?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며느님이 낳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제 손주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손자한테 쓸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홀몸도 아닌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냈고 며칠 후 아들에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왜 저희한테만 섭섭하게 구세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애라고 하시는 건 심하잖아요. 남이 낳았으니 남의 애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 첫째를 몇 번이나 봤다고 내 손주라 그러는 거냐? 둘째도 봐줄 생각 없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집에 지금 둘째네 와 있으니 나중에 전화해라. 실제로 그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서 김 씨 부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같이 웃으며 과일을 먹고 수다를 떠는 그 모습이 김 씨의 눈에 행복한 가족으로 보였어요. 그 뒤로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큰 아들은 빼놓고 갔습니다. 작은 아들네가 김 씨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다 말하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돈도 1억을 보태주었어요. 이 모든 일을 딸을 통해서 큰 아들 역시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건 큰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에 작은 아들네가 집에 놀러와 같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김 씨의 집을 찾았어요. 너희들 여긴 웬일이냐? 마치 찾아오면 안 될 불청객처럼 느껴졌고 김 씨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큰아들과 며느리의 예상 못한 방문에 의아해했죠. 엄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고 방금 전까지 즐겁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남편이 불편한 듯 언성을 높였고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앞으로는 가족 행사도 잘 참여하고 자기 집에도 초대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씨와 남편의 얼어붙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아이고, 며느님, 홀몸도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그쪽 가족 행사에 저희 식구들을 뭐하러 불러요?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오실 필요 없으니 돌아가세요.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네 마누라 집으로 데려가라. 김 씨가 이렇게 말을 하자 큰 며느리는 울음을 뚝 그치고 김 씨를 쳐다보았고 큰 아들도 얼빠진 얼굴로 아무 말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다. 남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는 큰 아들 내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시 후 김 씨의 집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화를 보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큰아들이 계속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김 씨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던 큰아들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이제 와서 김 씨가 작은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조차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 나쁜 며느리와 아들에게 신경을 쏟을 이유도 없었고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만 있어도 행복했기 때문에 큰 아들네는 없는 식구라 생각하기로 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